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주중반 이후에는 뭐 재료보다는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는 그런 양상이었고 7월에 이벤트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국내외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 정책도 일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이 내용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팔았습니다. 뭐 동시효과에서 좀 줄이긴 했지만 어쨌든 정규 시장 기준으로 코스피 1조 원 매도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가총액 비중순으로 뭐 시장 전반적으로 매도하다 보니까 낙폭을 줄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양상이었고, 업종 내에서 종목들이 뭐 올라가는 업종이 있긴 했는데 뭐 전체가 다 올라가기보다는 업종 내에서 일부 종목만 플러스가 나는 그러니까 선별적인 어떤 상승을 보이는 그런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는 3일 연속해서 음봉 나오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왔고, 특히 오늘 5일선이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승하는 국면에서 5일선을 장중에는 이탈해도 종가에는 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매도의 힘이 강했다, 이런 점을 좀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매도만 강했던 게 아니라 그 매수가 또 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분 차트에서 보는 게, 저는 1분 차트에서 저 300선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300선 아래로 가 있다라면 이거는 선물 매도세가 되게 세거나 현물 매수세가 약하거나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데, 오늘은 보통 이제 지수 빠질 때 가동이 되는 저점 매수가 평소보다는 상당히 좀 약했다. 예, 이제 이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계속 박스권, 결국에는 다시 또 박스권 상단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 정도에서는 이제 물량을 좀 정리해도 된다. 뭐 기술적인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른 상태에서 좀 현금화 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매도가 많았고, 평소 같으면 이제 저점 매수가 좀 가동이 될 텐데 이게 7월에 여러 가지 어떤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대기 매수가 평소보다는 좀 축소돼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지 못하는, 예, 그런 하루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뉴스들은 사실 개장 전에 나왔던 뉴스들은 괜찮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호 관세 유예 연장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인물은, 또 다른 인사는 이게 협상하고 있는데 관세 폭탄 부과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나라들별로는 7월 9일이 지나가도 관세 유예를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해준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지난번에 제네바 회담인가요? 제네바, 런던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 합의한 거 서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인도와 어떤 합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오늘 다른 나라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이거보다는 그냥 수급적인 요인에 더 크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재료들 자체는 다 이제 긍정적으로 실제로 뭐 실행이 된다라면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서 일종의 좀 킵해뒀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증시가 워낙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이게 이제 5월 마지막 날 이후에 주요국 증시 비교를 한 건데, 코스피가 뭐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15% 넘게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오늘 좀 눌렸다고 해도 지금 13.3%.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음으로 많이 올라간 게 이제 니케이 지수 정도인데 이게 6%가 안 돼요. 예, 그 S&P 500은 5%안 되고, 뭐 중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마이너스권 내려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은 상당히 많이 이번 달에는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는 현금화 시켜서 뭐 업종을 다른 쪽으로 넘어가던가, 아니면 안 오른 나라 쪽으로 좀 분산을 하던가, 뭐 아예 현금화로 있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어떤 현금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노이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이제 새로운 어떤 HBM 샘플을 뭐 AMD라든가 아니면 엔비디아 이제 공급할 것 같다, 일단 샘플 공급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뭐 하이닉스는 독점적인 지위나 다름없었는데 그게 이제 내려가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플러스가 나는데 SK하이닉스는 큰 폭으로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예,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는 좋지만 다른 종목엔 부담이 되면서 이제 빠졌는데, 이게 삼성전자 시가총액하고 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이 옛날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도 하이닉스가 빠지면 지수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동차 관세가 부품에도 확대될 것 같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자동차는 물론이고 부품주까지 영향을 받는, 예,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유럽에서 계속 판매 감소되고 있는데 저게 전기차 시장이 위축됐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중국산 자동차한테 점유율을 계속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머스크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중국 배터리 경쟁력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주 또 약세 요인이 됐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센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식시장에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는 재료긴 한데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부동산 쪽으로 몰릴 뻔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가능하죠.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는 증시 자금하고 부동산 자금하고 약간 성향이 좀 달라가지고 저게 이제 그대로 넘어온다기보다 이제 일부 넘어온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실수요자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저 자금을 대출받는 게 아니라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후자 쪽으로 좀 반응했던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뭐 그게 오늘 지수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준 재료는 아니지만 아마도 그렇게 상상하는 매도세도 일부는 있었던 것 같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상법 개정 관련해서도 뉴스가 속보가 나온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속보가 아니라 단독으로. 그 상법 개정이 좀 수정이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체 투자자냐, 개별 투자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용어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상법 개정 우리가 알고 있는 초안하고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달라지게 되면, 주식 시장에서 느끼는 거는, 강력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신중함도 일부, 그러니까 뭐 이게 전부는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도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거 어제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코스피 PBR 1.0배 넘어가면 좀 과거 좀 부담을 가졌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상승장은 1.0에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장기로는 2022년 이후에 고점이 됐던 1.1배 넘어가면 여기서 일단 좀 물량 빼고 보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그 코스피 ADR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이죠. 제가 늘 이거 120 넘어가면 증시 과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는 지금 과열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뭐 계속 과열권 지난주 후반부터는 과열로 넘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빠지면서 112가 돼서 이게 120 이상이면 과열인데 오늘로 과열은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화는 일시적으로 다시 근처로 가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 ADR이 뚝뚝뚝 떨어지는 사이클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과열의 피크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게 돼서 뭐 이 지표 때문에 이 과열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거는 지나갔다. 뭐 이제 재료 때문에 빠질 수는 있어도 뭐 코스피는 일단 과열은 정점을 쳤다. 이제 오늘로써 뭐 이렇게는 또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이 아무래도 투자들 입장에서는 저 때 막 관세 유예 종료, 삼성전자 잠정 실적, 상법 개정, 옵션 만기 이런 게 다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7월에 증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특징주로는 삼성전자가 오늘 플러스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6만 원 지지한 건 다행인데 또 재료도 있었고. 근데 이게 이게 뭔가 좀 그 옛날에 영화 중에 은밀하게 위대하게인가? 제가 정확하게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김수현이 동네 바보형인데 알고 보면 이제 무림의 막 무술 고수였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좀 그런 고수였으면 좋겠는데 그 약간 바보형인가? 그렇게 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결정적인 고점을 못 넘기는 그런 현상이 좀 반복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박스권, 이게 박스권이라고 하기보다 하여튼 정점을 좀 넘기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이제 끌어올리는 결정적으로 잡아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까지는 좀 약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주는 선별적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이게 월요일부터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좀 매물이 좀 자주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 괜찮은데 수요일부터는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뭐 그런 현상이 되고 있고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그 테슬라 이슈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고비였거든요. 파란색 120에서 이게 투자자들이 저거 돌파만 하면 나는 따라붙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좀 있을 텐데 이번에도 또 121선에서는 또 막히는 그런 현상이 됐고 다음에 오늘 뭐 자동차 부품 관세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좀 부진했는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꼬리가 되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밀렸다가도 아래 꼬리 길게 달리면서 종가에서는 또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제 종목들이 나름대로 좀 사연이 다 있었고 그 사연을 그대로도 다 반영하면서 시장의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던 날이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뭐 양시장 대비 코스피는 외국인들 되게 많이 판 거에 비하면 플러스 난 종목들도 적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기본적으로 8포인트 빼먹고 LG에너지 솔루션이 2포인트 빼먹다 보니까 이제 두 종목에 더 10포인트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 가지고 좀 커버하기는 좀 어려운, 예,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오늘 탑10 내에서 플러스 난 건 리카켄 바이오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 쪽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예, 그런 모습이 좀 이어졌습니다. 수급에서 실제로 보면 외국인들이 동시효과에 1,000억 정도 줄이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정규 시장까지 동시효과 직전 9,995억인가? 하여튼 거의 1조 원 딱 맞춰서 매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1조 원 매도한 날 지수가 올라가기는 사실은 쉽진 않죠. 그리고 외국인들 매도한 것도 이 보시면 이제 업종별 매매 동향인데 전기전자, 운송장비, 금융, 그다음에 화학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구도가 저거 잘 보면 어떤 구도냐면은 시가총액 비율대로 판 거 같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그냥 특정 업종보다는 그냥 고르게 다 던졌다. 그러니까 매도를 그냥 전반적으로 다 했구나.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는 뭐 하이닉스 1,800억 매도했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전체 매도가 9천억 정도 되는데 하이닉스 1,800억이면 절대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르게 그만큼 다 팔았다, 이런 측면이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삼성전자 매수한 거는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뭐 원전 관련주, 그러니까 하여튼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매수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업종이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2차전지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종목군들 매도하고 이제 방산이나 전력 쪽이나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뭐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로봇주도 엇갈리고 엔터주를 좀 매수한 거는 보였어요. 그러니까 엔터주 좀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뭐 엔터는 이제 미디어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담았는데 오늘 워낙 뭐 외국인들이 많이 판 날이라서 매수할 때 이게 규모가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종목은 몇 개 없었고, 그다음에 기관도 역시 뭐 450억 들어오긴 했는데 리가켄 바이오가 양쪽에서 동반 매수 들어온 게 있었고,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 파마리서치, 뭐 ABL 바이오 뭐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이 좀 들어간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을 보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샀던 거 더 샀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사놨던 거를 더 사두는 뭐 그런 느낌. 예, 뭐 이렇게 그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 백악관 쪽에서 관세 관련해서 이제 좀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그런 대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시장에서는 평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트럼프가 문제라서 이게 나중에 좀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관세 쪽은 아마 7월 9일 됐을 때도 트럼프가 설령 센 척해도 결국에는 타코 다시 반복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도 저 스탠스가 유지가 되는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좋은 실적 냈는데 이제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반복이 되면 그동안 SK하이닉스가 우리 증시를 좀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었기 때문에 뭐 시황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움직임, 그 다음에 6월 전체로는 순매수로 잡힐 것 같긴 한데 외국인들이 이제 막판에 매도를 되게 세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좋게 보면 수익 실현하는 걸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해석이 되긴 하는데, 이게 바뀌는 건가? 혹시 많이 오른 한국 팔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건가? 아니면 이제 일정 앞두고 전 세계 다 팔기 시작하는 건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사실 오늘 매도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해요. 타이밍상. 근데 어쨌든 6말 6, 7초로 넘어가는 다음 주에는 좀 매수로 다시 돌아서지 않으면 3천 밑으로 시장이 내려가는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7월에 워낙 센 이벤트들, 대표적인 게 이제 관세 유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미국은 지금 7월에 10년 연속 오르고 있거든요. 역대 11년 연속 올라간 게 최장이에요. 그러니까 7월에 미증시가 최근에 되게 강했어요. 근데 이제 저 강세가 저 이벤트에서도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은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제 요 흐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게 이제 완전히 끝이냐, 엔딩이냐, 아니면 잠깐 쉬는 거냐, 휴게소냐, 이제 저는 이제 휴게소라고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또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객 예탁금이 또 늘었어요. 69조 원까지 늘었거든요. 근데 다만 저 예탁금은 이제 월말 월초에 이게 예를 들어서 5월 말 5월 6월 초를 보면 갑자기 마지막 이틀 거래일에 1조 6천억이 한 방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가 또 갑자기 2조 9천억 들어왔다가 또 확 빠져나갔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월말 월초에는 예탁금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빼고 봐야 되는 거긴 한데, 근데 예탁금이 추세로는 계속 들어오는 것 같긴 해요. 저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말씀드리면 채권 만기기나 근로저축이라든가 하여튼 요런 등등의 자금이 월말 월초에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이런 게 있어서 그 영향이긴 한데 추세로는 계속 유입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7월로 들어와서 실질 예탁금, 뭐 월말 월초 들어갔다 확 빠져나가는 자금을 계속 이제 감수하고 7월 초에 70조 원이 나오게 되면 이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ADR도 되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로 가고 있어서 코스닥 쪽에 조금 재밌는 종목 장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매일 체크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2조 4천억 들어온 건 약간 짝퉁입니다. 그러니까 월말에 갑자기 자금 들었다 나가는 자금이 있어서 그 자금이 포함된 거일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오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한 주 또 잘 보내셨습니다. 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주말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